안녕하세요. 카빙쌤입니다. 이번에 챗GPT가 업데이트가 엄청나게 잘 됐죠? 그래서 어떤 업데이트를 했는지 우리 캔버스 관련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챗GPT 하셔서 채티로 들어가시고요. 네, 이렇게 GPT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베타로 유료 사용자들을 위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글쓰기 및 코딩 협업,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일단은 채팅창은 똑같습니다. 글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간단하게 제가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브랜드 홍보 문구를 써보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뭔가 열심히 써주고 있는데요. 이제 글을 쓰면서 자동으로 지금 캔버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이 캔버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캠퍼스 열어줘 라고 쓰세요. 기존 캠퍼스 글을 다시 불러오고 싶을 땐 이걸 이제 나가보시면 자, 우리가 얘가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은 캔버스 열기라는 이제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를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캔버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조절을 이제 사이즈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세요. 가운데를 잡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시고요. 다른 어떤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남길 때는 자, 이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 챗 GPT에다가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당근 케이크에 대한 이 홍보 글을 지금 얘가 쭉 써줬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연필이 보이실 거예요. 연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연필 모양이 보이고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쭉 열립니다. 그러면 편집 제한을 버튼 한 번씩 눌러볼게요. 자, 편집 제한을 먼저 한번 눌러보세요. 엔터를 치시거나 두 번을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연필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얘가 다시 편집을 해줘요. 이렇게 노란 컬러로 문구를 선정을 해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고쳐야 될 거를 얘가 코멘트를 달아줍니다. 이 문장은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좀 길다. 그래서 간결하게 좀 줄여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재료가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을 좀 하라고 하네요.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집을 하면 좋겠다라고 코멘트를 이렇게 남겨줘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기능인 것 같고 이 기능은 우리가 왜 책을 쓰거나 할 때 윤문이라고 하나요? 자, 윤문 같은 걸 해주는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GPT로 넣어서 윤문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이걸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글을 써줍니다. 자, 볼까요? 자, 바뀌었습니다. 자, 실제 경험을 예를 더 들어달라고 하거든요. 적용 버튼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줬죠. 실제로 우리 고객 중 한 분은 이렇게 해서 네, 후기를 남겨줬다. 와, 네. 실제 사례를 넣어주시면 더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멘트 달아준 곳을 모두 적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다 적용시켜 줍니다. 자, 편집 제한 위에는 그럼 뭐 하냐? 자,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길이 조절. 이 현재에 굉장히 길게 써줬잖아요. 이거를 위로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서 더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길이를 유지를 해줄게요. 그리고 독해 수준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그 페르소나를 넣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라미터를 넣어서 길이는 어느 정도 그리고 분량까지 정해서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캔버스에서 이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현재 읽기 수준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대학생이 볼 수도 있고 대학원생이 볼 수도 있고 유치원생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글을 한 번 더 엔터를 쳐주거나 이 화살표, 이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글이 바뀌어요. 글이 싹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다듬어 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듬어 주기. 자, 이 글을 읽기 쉽게 잘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싹 바뀝니다. 다시 한번. 제목도 써주고요. 제목도 좀 더 크게 해주고 다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모지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맨 위에가 이모지예요. 자, 이모지 추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글이 화사하게 바뀝니다. 네, 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문제긴 하지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부분을 좀 고치겠어요? 라고 자, 편집 또는 설명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이모지가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이모지를 좀 빼달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모지가. 이모지를 한 개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주세요. 와, 한 개만 빼고 다 없앴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 기능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글을 GPT랑 함께 정말 쓴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윤문을 통해서 얘가 알아서 해준다. 그리고 전체를 해줄 수도 있고, 부분 부분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길이 제한도 바로바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자, 독해 수준도 바로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듬기를 통해서 글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쭉 하고 난 다음에 편집 제안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듬기 이런 순서로 가시면 글을 편집할 때 쓸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쓴 글들이 있죠. 이 쓴 글들도 이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GPT-5로 그냥 쓴 거예요. 예전에 업데이트 하기 전에. 내가 쓴 글을 캔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편집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일단 버전을 바꾸셔야 돼요. 일단 버전을 캔버스 이걸로 이제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캔버스로 열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으로. 어때요? 자, 기존에 있었던, 자,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있었던 글들도 다시 한번, 자, 버전을 캔버스로 바꾼 다음에, 자, 캔버스를 열어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캔버스 오픈, 캔버스를 열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시면 이렇게 캔버스로 열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 편집 제한을 눌러서 이모지가 필요하시면 이모지, 필요 없으시면 이걸 안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독해 수준은 자, 어떨까? 자, 현재 읽기 수준으로 할 것인지 좀 더 쉽게 글을 쓸 것인지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길이 조절을 해볼게요. 자,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러면 좀 짧게 해줬네요. 자, 그런 다음 자, 이모지가 필요하시다면 이모지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길이 조절도 했고 독해 수준 자 넣었습니다. 먼저 편집 제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제한을 먼저 눌러줄게요. 좀 더 간결하게 지금 표시를 고칠 때가 되게 많네요. 자, 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GPT가 검수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걸 다 적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글을 써주고 있어요. 이제 자, 모든 글을 다 수정을 했고요. 이모지를 좀 추가해서 그런 다음 다듬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듬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글을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 이거는 이제 유료 사용자들에게만 이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고 선생님들이 이 베타 기간이 끝나면 이제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풀어준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차후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거를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사용할지 내가 쓴 글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제 고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